안녕하세요. 집가사랑 경매학원의 맑음쌤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고 바로 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10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이제 이틀이 딱 지났는데 학원 수강생분들이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소액투자로 부동산 단기 매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대출 규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지 본인들 방향성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정리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월 15일 부동산 규제와 단기 매도 매매사업자의 투자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대책을 정리를 해볼게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1차 대책은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었고 가장 포인트는 주택자금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는 것, 그리고 갭투자가 금지되는 것,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것,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었습니다. 9월 7일에 발표가 된 2차 대책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었는데요. 가장 포인트는 매매사업자분들, 주택 매매사업자분들의 서울 수도권에 대해서 LTV가 0%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발표가 된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거열지구 추가 지정이 되었고요.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일부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문제가 생기신 게 보통 1주택 아니면 무주택자분들이 단기 매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서울에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 아니면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기도에 낙찰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세금은 어떻게 따져봐야 되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단기 매도 매매 사업자에게 주는 영향, 첫 번째, 대출에 대해서는 크게 변화된 사항이 없습니다. 9월 7일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매매 사업자 LTV는 이미 0%가 시행 중이었어요. 사업자 대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0월 15일 규제지역 선정과 사업자 대출은 영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영향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구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 대상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대상은 아파트와 일부 연립 그리고 다세대 주택입니다. 일반적인 다세대 주택,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이 일부 연립 다세대 주택 때문에 다른 빌라들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해당 단지 목록을 국토교통부에서 지정을 해서 알려줬습니다. 저랑 같이 살펴보시면요.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단지들이에요. 한남더일, 서울숲 푸르지오, 광장 힐스테이트, 아크로 리버하임, 낙성대 현대 이렇게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가 같은 단지 내에 혼재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단지들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빌라, 다세대 주택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부동산 경매로 낙찰을 받을 때에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죠. 부동산 경매 엄청 큰 장점인데요. 다세대 주택 빌라라면 후속 매수인도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매로 빌라를 낙찰을 받아서 어차피 사업자 대출은 안 되니까 대출 없이 현금으로 완납을 한 다음에 6개월 내 전입 의무 없이 매매사업자 단기 매도도 가능합니다. 후속 매수인은 아무래도 대출 비율도 줄어들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매매사업자 단기 매도 는 아직도 가능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일은 없겠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도 지정을 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무주택자, 처분 조건부 1주택자의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들었고요. 유주택자도 0%로 제한이 됐습니다. 최대 한도는 6억 원이고 대출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지니까 가격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매도 가격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보다 조금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가장 큰 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보유에서 2년 실거주까지 맞춰야 됩니다. 2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집에 전입을 해서 2년 실거주를 해야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취득세 살펴보시면 이미 1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 취득을 할 때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다 라고 하면 8%의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2주택자, 3주택자가 추가 취득을 하면 12%의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기에는 취득세 부담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 매수 수요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
지역에서는 1주택을 이미 갖고 있다 하더라도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는 금액에 따라서 기본세율 1에서 3%가 적용이 됩니다. 2주택자가 추가 취득할 때는 8%, 3주택부터 12%의 취득세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매수를 하고자 했던 투자자분들, 1주택을 갖고 있었던 투자자분들의 수요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9일까지 내년 9일까지 배제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는 기본세율의 20% 추가, 3주택일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0%가 추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미적용되는데요. 이게 2026년 5월 9일까지는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매사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과세 적용 배제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2년 이하의 기간을 보유하고 있는 매매사업자 단기 매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매매사업자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으신 게,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고 이 중과대상 주택에 해당할 경우에는 매매사업자가 비교과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비교과세가 뭐냐면요, 내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각각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 중에서 큰 금액, 더 큰 금액을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 매매사업자 단타낙차 알바 수업을 할 때도 내가 매매사업을 하려고 하면 비조정 대상 지역을 위주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만약에 내가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비교과세가 적용이 돼서 세금적으로 혜택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이 중과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한 개 보유한 경우에 해당 주택,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조정대상 내의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3개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다주택자인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비교과세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내가 서울 A주택을 보유를 하고 거주를 하면서 비과세 요건에 만족한 상태에서 B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10월 1일에 등기를 치고 소유권을 이전을 했고 10월 20일에 단기 매도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A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매수를 했고 비과세 요건까지 만족을 했으니까 매매사업자로서 B주택을 매도를 하면 A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B주택이 10월 1일에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소유권 이전을 했지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10월 20일에 단기 매도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B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매도 계약을 했으니까 다주택자의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럼 비교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양도세와 종합소득세 중에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되니까 1년 이내 단기 매도 양도세 70%, 그러니까 77%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세금 부분 때문에 10월 15일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매매사업자 수강생분들이 전화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볼게요. 똑같이 A주택을 보유하고 비과세 요건에 만족한 상태에서 10월 1일에 등기를 치고 10월 10일, 그러니까 15일에 대책이 발표됐으니까 그 전에 계약을 다 한 경우라고 하면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계약이 완료되었고 계약금까지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매매사업자 단기 매도 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비교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매도 계약을 하고 잔금 받을 때까지는 한 3개월에서 길게는 4, 5개월까지, 6개월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선생님 제가 계약은 다 했는데 아직 잔금을 안 받았는데 이게 매매사업자 기본세율로 처리가 되는 거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10월 16일 이전에 계약까지 다 했고 계약금까지 다 받았다 라고 하면 이거는 가능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앞에서 1번 예시에서 일단 두 번째 주택을 10월 15일 이후에 10월 16일부터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중과대상 주택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양도세 77% 낼 생각으로 내가 낙찰을 받은 게 아닌데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내가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매도하기로 방향을 바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매 사업용 목적으로 낙찰을 받았지만 개인 양도세로 세금을 처리는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경우에도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10월 16일 이전에 등기를 친 경우, 그러니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등기를 친 경우, 아니면 그 이후에 등기를 친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A주택과 B주택을 둘 다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매도하기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A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비과세 요건까지 다 만족을 한 거잖아요. 그럼 비과세를 받아야겠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개 주택이 지금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으니까 2년 이내에 A주택을 먼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만족하고 매도하면 두 채 모두 비과세가 가능해요. 양도세 77%랑 비교해서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 소유권 이전을 했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만약에 10월 10일 소유권을 이전했다, 등기를 쳤다라고 하면 비조정 대상일 때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2년 보유 요건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런데 10월 16일 이후에 10월 20일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라고 하면 조정 대상 지역일 때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2년 보유와 2년 거주 요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정책이 급박하게 발표가 돼서 예상치 못한 이런 요소들이 반영이 됐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거는 10월 15일 대책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지금 내가 몇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존 주택들은 비과세 요건에 만족했는지, 그런 여부들을 따져보신 다음에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할지 대처 방안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특히 세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기 이전에, 매도 계약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전화를 하셔서 최소한 그 정도는 물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주택자의 비교과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매매사업자의 비교과세는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정한 중과 대상 주택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했을 때만 비교과세가 적용됩니다.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무주택자는 2번 소득세법에서 정한 중과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무주택자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1주택 이상을 가지고 계신, 내가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 낙찰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이 바뀐 대책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래 영상 유튜브 링크 참고하시면 되고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집가사람 경매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